예, 그럼 이 얘기를 오늘 한 3번 한 거네.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근황으로 몇 가지 뭘 좀 진행하기 전에 소식을. 계속하면 본격적으로 얼마나 하려고 그래. 아니, 우리가 또 한 번 모시면 예. 예, 오늘 탈진할 때까지. 저녁에 서울에 급한 일 없으시죠? 일요일인데. 혹시 이걸로 뭐 네. 쓰리지음으로 한뭐 3편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건 없어. 네. 예, 예. 걱정되네요. 그러진 않아요. 일단 안 한다고 흔쾌히 할 때야 우리의 과정을 아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흔쾌히란 단어 뜻은 저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흔쾌히고요. 한쪽은 사실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좀 근황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유난히 바빴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성산면 부면장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서 욕설 공무원, 공무상 기밀 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등 최근 이제 강릉시청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불거진 점에 대해서 강릉시 민선 7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 좀 조직기강 회의도 문제가 있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죠.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은 전화가 이 성산면 부면장의 성추행 사건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주로 이제 그분 공무원들께서 전화해서 왜 굳이 이 시점에 이제 좀 다 정리가 되고 또 보려고 하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해서 또 기사가 나오게 하냐. 사람 하나 죽여버릴 거냐. 걔도 억울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죠. 네. 심지어는 이게 이 부녀 회장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지목받은 부면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강릉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이제 수사 중이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야 사실 이제 사실 여부가 판명이 된다. 뭐 이 정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부면장이 성추행이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딸을 언급한 것도 협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수사 결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은 책임질 거냐 그쵸. 이런 얘기까지 너네 책임질 예, 거야? 약간. 들으면서 예. 저희가 기자회견을 아주 자주 하진 않지만은 특히 이번만큼은 이 기자회견에 대한 이 문제 제기, 그리고 바로 전날에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왜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취지가 뭐냐. 그렇게 가장 격렬하게 항의 전화를 항의를 받았죠. 받았던 저는 거는 항의라고 처음인 것 생각해요. 같아요. 예. 이게 뭐냐 또 얘기를 하면 네. 부면장이 있는데 부녀 회장을 이제 마을에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자 불렀는데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술을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이게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 사이에 뭐 성추행도 좀 있었다고 하고 부녀 회장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딸이 부녀 회장님의 딸이 강시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러시면 딸한테 영향이 있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 이 이제 취지로 딸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 부녀 회장님이 화가 난 거죠. 딸 얘기는 왜 하냐고. 뭐 거의 협박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못해도 압박은 받죠. 딸 얘기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팩트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부면장이 그건 잘못했다. 휴일에 오전에 그것도 술자리에 뭐 그리고 딸을 언급한 거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건 팩트고.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일만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면상의 성추행 및 협박 의혹이죠. 아직까지 이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뭐 기자한 게 아니고, 저희 기자행의 취지는 이것 말고도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건들이 강릉시 공무원들 그리고 강릉시 조직 안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 저희만 느낀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강회의 문제, 그리고 여기 정의당에도 가장 그런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왜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을 하죠? 저도 똑같이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원인을 찾아내서 어떤 대책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직 전반적인 근데 그런 것들 요구하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자회견 타이틀도 부면장의 성추행 건이 아니라 강릉시 민선 7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실제로 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막 삼삼사산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적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골마다 터지기도 하는데 지금 강릉시장은 당선된 지가 이제 한 6,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반복돼서 이거는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앞으로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런 일이 또 3년 반 동안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는 뭐 기자를 한 거고요. 근데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요즘 들어서 이런 사건이 발발을 하느냐 많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은 이런 류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무마를 하거나 네. 조직 우선시 하는 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딴 데 소식을 안 내보내면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성추행. 글쎄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 역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 인지 능력이 이게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과연 이거 왜 문제 삼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이 조직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움직여 왔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저희가. 그분들이 그런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좀 다뤘지만 그때 진짜 이 공무원분들 성교육 다시 해야 된다, 성평등 교육, 이거 성인지 성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보다는 우리 공무원 조직 사람인데 우리가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저는 뭐 이제 성상면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데자뷰가 있어요. 2012년, 13년. 그래서 12년 하반기부터 강릉시청에서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서 막 터지고 비슷하게 13년 1월 달에 거의 이제 정점에 가요. 근데 그때도 욕설 있잖아요, 욕설. 그때도 공무원이 만취가 돼서 만취 사태라 그러는데 만취가 돼서 이 식당 주인 여사장 그리고 나중에 출동한 경찰한테도 욕설을 해서 똑같이 대기발령 상태로 가고 근데 이 공무원은 나중에 산하기관으로 또 가요. 산하기관 가서 제 기억에는 국장까지 달고 퇴직하지 않았나 제 기억은 살짝 그렇고요. 그리고 그 간부 공무원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받은 사건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 파면되고 이랬던 걸로 기억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은 꼭 성추행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추행은 뭐였냐면 그때도 계장이었어요. 계장이 10대 10살이요. 10대라 해봐요. 10살에 이 성추행을 한 사건. 초등학생을요? 초등학생. 정신 나간 거야?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제 버스 정류장인가 거기서 앉아서 본인은 이제 안면이 있는 아이예요. 10살인데 조금 이제 용돈 비슷하게 주면서 1,000원 주면서 가슴을 만진. 미친 거지.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때도 똑같아요. 본인을 부인하는 거야. 자기가 딸 같아서요? 아니요. 1,000원을 주는 과정에서 볼을 스쳤을 뿐이지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애가 이렇게 바보야? 얘기를 가슴 하고.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게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때 이렇게 막 쌓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강릉시장이 10년도에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거의 80% 가까이 득표를 하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때도 똑같이 이제 도덕적 해이, 공무원 도덕적 해이, 그다음 기강 해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뭐에 대회를 하고 끝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예. 것도 아니고. 이게 어느 순간에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위에 간부들은 위에 간부대로 뭐 금품 수수하고 뭐 편의 봐주고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중간 간부나 하급 공무원들은 욕설 뭐 그리고 성추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 사회가 항시라도 이 기강 보통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관리자나 아니면 장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그 대책을 발생하고 세워야죠. 터지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도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제 군대를 예. 보면은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군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급에 따라서 그 부인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급화가 돼요. 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계급화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조직인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인 군대에서 그 다음이 바로 공무원 사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안은 누군가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글쎄요, 저렇게 시대가 조금씩은 아주 조금 한 클릭 두 클릭 정도 바뀌면서 이런 소식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인지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옛날 같이 SNS가 없거나 내지는 미디어하고의 미디어 주도권을 이런 사람들이 쥐고 있으면 일반 국민들, 시민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하나씩 나오면은 글쎄요, 국민들도 낯설고 이 공무원 조직 사회는 더더욱 낯설 거예요. 아니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러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 왜냐하면 잘못했다라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해결되려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20살 넘어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는 교육.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다 모여가지고 누군가 훈화 말씀을 하고 이런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그 해당 담당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줘야죠. 그 이익관계를 갖다 주입시키지 않아주면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또 강릉시장님부터 또 교육을 시작해야 하나요? 강릉시장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19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 전날부터 저희가 이제 취재 요청을 전날 보냈으니까 전날부터 강릉시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기자회견이 의외로 여러 뭐 방송에서도 조약에 다뤘고 그다음에 이 기사화도 많이 됐고 그리고 21일 날 네. 21일 날 한 그 언론사에서 시장한테 음.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성산면 부면장의 마을 부녀 회장을 주말에 뭐 주택가로 불려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파문이 물고 있는데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냥 평이한 대답했겠죠. 뭐 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뭐 법적 처분에 따라서 행정 처분하겠다. 아직까지도 김한근 시장에 대해서 내가 또 과대평가했나요? 그렇죠. 입장이 없다. 깔끔하게? 네, 입장이 없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래서 기사가 깔끔하네. 세 줄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입장을 한 두세 줄 얘기해야 기사화를 좀 할 텐데. 자꾸 이러면 이분이 짜증을 많이 내실 텐데. 제일 정직한 답변을 하셨네요. 이거 정직해요. 네, 정말로 입장이 없으시니까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는 이제 공직사회나 아니면 장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해야 되는 게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첫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은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은 대책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책임져야 되면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반복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대책 수립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텝인데 대부분의 공직 사회도 그러하고 특히나 이제 강릉시는 이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자세 그리고 조직에 가장 영향이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도 감사실에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강릉시 전체가 대책을 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를 받았던 게 이제 다 정리했는데 왜 다시 이것을 언급하냐 이런 유의 말을 들었듯이 근데 그런 자세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자세.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사건은 저는 큰 조직일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해하는데 이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강릉시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하고 그 정점에 선 사람은 나는 강릉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조직이잖아요. 시청. 내 아랫사람인데 얘가 사고 쳐서 내가 욕먹는 거잖아. 네. 짜증이 난 거지. 그래서 어씨 나 입장 없어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대충 뭐 그런 마음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이 부면장의 그 성추행 사건의 전말을 방송으로 올렸잖아요. 네. 조회수가 평상시 한 2배를 내국엔 공무원들이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여긴 여기까지 하죠 뭐. 하나만 혹시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관계가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요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감사실 조사 뭐 부면장이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럼 왠지 촉이 오네요. 언론사에서 일이 터져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뭐 감사 중이다라고 대충 둘러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감사실에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물어보니까 조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거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감사실의 주장인데 저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좀 품고 있고요. 문제가 되죠. 네. 왜 조사를 안 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내용들을 이제 어쨌거나 기록하고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좀 가고 어쨌거나 이제 감사실에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하고 공무원 사회하고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은 언론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자사의 브랜드 혹은 제품에 대해서 크레임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언론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언론을 막아서 더 이상 뉴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근데 공무원 사회도 이거는 기업과 똑같아요. 뭔가 일이 터지면 메뉴가 있는 게 아니죠. 즉각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언론부터 막아라.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 마치 그 동물 중에 그런 동물 있죠. 위기에 닥치면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줄 알고 있는 동물들. 꼭 얘기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런 모양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거는 관성이죠. 이게 해결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고 끊임없이 뭔가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선도돼야 아마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리가 많은 조직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는 못 참지만 그렇죠. 그렇죠. 나만 건들지 않으면
괜찮다. 우리 그 불의는 참는데 불이익은 안 그렇죠. 참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그 주입시켜줄 필요가 혹시 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 요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